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시오패스를 다룬 적이 있었죠. 소시오패스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소시오패스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넓게 통용되고 있죠. 가스라이팅도 엄밀히 따지면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확실히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닌 단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심리학 용어로 받아들여야 하죠. 오늘 영상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패스도 대충 뜻은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것처럼 가스라이팅도 대충 뭐 이런 느낌이구나 하지만 정확히 뜻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줄임말인 줄 알았습니다. 검색해봤을 때도 처음에는 확 꽂힌다기보다는 두루뭉술한 느낌이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가 쓴 칼럼에서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모린 다우드는 1938년 패트릭 해미턴의 연극 가스라이트를 보고 단어를 만들었죠. 연극의 내용은 잭이라는 남자가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입니다. 잭은 결혼해 아내가 가지고 있던 보석을 훔치는데 오히려 아내가 보석을 잃어버렸다거나 밤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건 상상 속의 일이다라고 하는 등 멀쩡한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가죠. 잭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자 아내는 믿고 사랑하는 잭에게만 의지하게 됩니다. 모린 다우드는 연극을 보고 상대방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7년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로빈 스턴이 자신의 저서 가스라이팅 효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었지만 심리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심리학계에서 비공식 용어로 사용되는 정도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이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개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CNN, MBC 등의 주요 언론이 트럼프가 우리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때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가스라이팅은 2018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조 목록에서 2위를 했고 미국의 사전 출판사 미리엄 웹스터에서 2022년 올해 단어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떠오르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3-4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외국에서 쓰는 가스라이팅의 의미보다는 좀 더 폭넓게 쓰이는 편이죠. 그래서 심리적 지배, 정서적 학대 등 가스라이팅을 설명하는 표현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해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한쪽이 심리적 압박을 주며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상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스라이팅이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해자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고 상대방의 결정은 무조건 어리석은 것 혹은 틀린 것이라고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불안을 일으키게 만들어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지속되죠.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판단력이 흔들리고요. 듣기만 하면 소시오패스나 사용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가스라이팅은 그리고 유사한 행위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혹은 무의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같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좋은 성적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좋은 성적에 대한 불안과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게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생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죠.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냐 지위냐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심지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죠. 그냥 조종하는 사람과 타깃이 되는 사람 둘만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조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애인관계, 직장 관련 사람들, 교사 같은 자주 만나는 관계들입니다. 실제로 2021년 한 과외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가스라이팅하여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게 하며 인분까지 먹인 사건과 2022년에는 35살 여자 과외교사가 중인 남학생을 가스라이팅해 같이 동거하면서 성착취를 한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은 인분까지 먹은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라 비정상적인 행동임에도 가해자의 말이라면 실행하게 됩니다. 아예 가해자가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하는 경우까지 가기도 하죠. 밖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행동
내용들 뭔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가스라이팅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맹목적인 충성과 공감을 신도에게 요구하고 신도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도록 세뇌를 시킵니다. 교주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짓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죠. 즉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2022년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혜도 8, 9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죠. 가스라이팅을 이용하면 범죄를 입증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스스로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는지 보아야 하죠. 그리고 성인이라면 독립심,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를 발견한다면 제3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자기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3자가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기원이 되었던 가스라이트도 제3자가 도와준 덕에 자신을 되찾으며 끝이 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심리적 지배와 세뇌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다만 사회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는 용어이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정립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미 세뇌와 예속화라는 기준의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있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굳이 이 단어들을 대체해야 하냐는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의 주장도 많죠. 게다가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이 소개되어서 그렇지 가스라이팅은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에서 실험한 N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사람이 세뇌에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의도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행하려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죠. CIA도 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적 지배를 행해 정보를 빼오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현재는 오히려 범죄보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젠더 문제에 자주 쓰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심리적인 지배를 사회 문제로 도출해내고 피해자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추지연 교수는 학문 분야에서나 다루는 어려운 개념이 대중적인 용어로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계속 사용될 것 같네요.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